정치권에서도 사실 이제 표심이잖아요. 아까 오늘 좀 약간 위험한 발언 많이 나오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결 표심이잖아요. 예, 예, 결국은 사람이 들어와 살면은 이 표심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 지금 예측을 하시는 것 예,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지티비 이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평택에 관한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가져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저희 이제 뭐 단골 게스트시죠. 거의 뭐 저희 이지티비와 지분을 거의 절반 이상 가지고 계세요. 고정입니다. 네. 아니, 최근에 저희 김선주 소장님께서 네, 몇 가지 이제 빅 히트, 빅 예, 이슈를 가지고 이제 다뤄주셨는데, 굉장히 뭐 이제 관심도가 뜨거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커뮤니티를 찾아보면은 뭐 저희 영상들이 다 공유가 되고, 뭐 그거에 따른 이제 뭐 환영하시는 분들, 예. 그리고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저희는 또 이렇게 쉬지 않고 오늘도 예. 어김없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희가 지난 시간에 미리 좀 예고를 드렸죠. 오늘 예, 어떤 주제로 다룰 거냐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그 바이모달 트램이 뭐냐. 예, 네,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어떤 거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관심도가 있었던 게 KTX 경기 남부역에 대해서 좀 다뤄주세요라는 예. 네, 댓글이 있었어요. 저희 사무실 앞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바로 네, 미치겠네. 여기 바로 앞에 예, 그 이제 원래 부지였던 그 유보지 장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보다도 좀 정확하게 이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그러면 두 가지 주제로 해서 예, 소장님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한번 해주시죠. 예. 바이모달 올려주시죠. 저희가 이제 소장님 블로그를 항상 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예, 네, 저희 김석주 소장님께서 지금 운영하시는 저희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블로그 보시면은 고덕신도시 바이모달 트램은 어떤 교통수단일까라고 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시죠. 예, 지난주에 이제 그 트램에 대해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장군의 아들에 나왔던 전기선이 있는 그런 걸 이제 흔히 이제 트램이라고 하는데, 고덕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이모달 트램입니다. 그럼 위에 이제 전기선이 없는 거죠. 전기선이 없는 거고, 굴절 버스라고 해야죠. 두 개, 세 개도 이을 수 있는데 보통 두 개를 이어가지고 도로 바닥에, 그러니까 저 버스 전용 차선에다가 유도선을 깝니다. 유도선을 깔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댓글을 달아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데, 뭐 저기 비용 편익, BC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선을 깔고 내려면 공사비가 무지하게 많이 들고 미관상 좋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덕신도시부터 1 안이 이제 스타필드까지 아닌데 굉장히 황금 노선입니다. 여기는 그 비용이 뭐 지금 한 78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걸 만일 하게 되면은 수익률은 엄청 높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 공사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고 예, 일단 노선 자체가 예,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집중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실 노선이거든요. 예, 이게 트램이 뭐 전기로 가냐 바퀴로 가냐 이 차이가 아니라 예, 고덕신도시와 그 용죽지구 스타필드까지 연결이 예, 되는 노선이 생긴다. 이거에 대한 좀 의미를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스타필드에 갔다 왔지만은 고덕신도시는 삼성전자 그 앞에 삼성로만 지금 버스 전용차로가 안 돼 있고 지제역까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벌적으로는 대부분 돼 있고 스타필드 앞에는 버스 전용차로가 끝에 있어요. 네. 가운데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큰 비용은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밑에 조금 네. 내려보시면은 동영상이 짧게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이요. 예, 그겁니다. 아, 요거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예, 짧습니다. 이걸 바이모달 트램이라고. 아, 이게 지금 국내는 아닌 것 예, 같은데요. 네덜란드. 에인트호반. 예, 옛날에 박지성이가 네. 뛰었던 네. 그 축구팀이 네. 있는 네덜란드 에인트호벤에서 이렇게 나온 굴절 버스입니다. 저기 그냥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 도로 바닥에 유도선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세종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네. 도입하는 지자체가 네. 꽤 여러 군데가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방송 이후로 좀 바이모달 트램을 찾아봤거든요. 예, 보니까 국내에서는 네, 청라 예, 신도시에서 지금 맞습니다. 운행 중이더라고요. 예, 저도 이거 지나가다 본 기억이 있어요. 예, 그리고 어제 제가 또 세종시를 갔다 왔는데 세종시에 가니까 또 이 버스가 있더라고. 정류장에 예, 예, 있고 정류장이 이렇게 도로 가운데에다가 부스처럼 잘 만들어져 예,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이용하는 거고
평택은 이제 BRT 노선이 깔려 있고, 예, 근데 이 버스가, 근데 버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트램이라고 굴절 버스. 네, 굴절 버스죠. 바이모달 예, 트램은 네, 굴절 버스가 도입이 될 거고, 정확한 명칭은 바이모달 트램. 예. 네. 근데 이게 올해 말에 용역 발표가 예, 나죠? 발표가 나죠. 네. 그래서 우리 감동환 그 팀장님의 여러 가지 멘트를 봤을 때는 거의 결정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음,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안 들잖아요. 네. 예, 비용이 많이 안 들고 또 기존의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기 음,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수송 능력 한 대 타는 사람 그 숫자가 또 굉장히 많고 아까 그 동영상을 잘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버스가 저상 버스 있죠. 음, 이렇게 좀 낮은 거.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데 굉장히 편한 버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그렇죠. 네, 또 오르고 내릴 때 좀 예. 편하게끔 이제 버스처럼 이렇게 높게 막 이렇게 그렇죠. 위험하게 가야 예. 되는 게 아니라, 예. 다시 동영상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세종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예, 그렇죠. 버스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예. 자,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아, 그러네요. 버스가 굉장히 턱하고, 낮습니다. 예. 턱하고 차이가 없어요. 예. 지금은 사람이 운행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무인으로도 가능하고 사람도 가능하고. 이게 예. 지금 말씀하셨던 1세대 모델에서 좀 진화된 예. 2세대 모델인 거잖아요. 아, 그렇지. 요거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만드는 거고, 음, 우리나라에서는 1세대는 우진산전이라고 이렇게 네, 만들었었는데, 세종시에 투입을 했었어요. 네. 근데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가지고, 음. 지금 2세대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또 궁금한데. 아, 여기서 네, 지금 고덕신도시부터, 네, 스타필드까지 네, 전체 공사비가 78억이라고 하고, 네. 버스 한 대는 1억 5천인가 아마 그 정도 든다고 해요. 일단은 그 비용적으로, 또 노선적으로 평택에 이제 들어오게끔 지금 적합한 지금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있고, 예. 올해 말에, 지금 벌써 9월이에요, 내일 모레. 그래서 올해 말이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음, 좀 발표가 나올 거고, 그때 발표가 나면은 다시 한번 저희가 음. 다뤄보는 걸로. 근데 이제 네, 하나 이제 오해하시지 말을 거는 요게 그 전통적인 그 트램은 전기로 이렇게 운행이 되지만 요게 바이모달 트램은 디젤을 쓰는 경우가 있고 경유를 쓰는 경우가 있고 CNG 그 친환경 가스로 하는 경우가 지금 우리 그 평택에도 보면은 전기 버스도 있고 경유차도 있고 CNG도 네. 쓰거든요. CNG는 그 환경에 그 오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디젤이 아니라 CNG 그 버스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죠. 요즘에는 또 이렇게 추세가 대중교통도 뭐 수소버스다, 뭐 전기버스다, 이렇게 친환경으로 많이 이렇게 변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이제 그런 쪽으로 친환경으로 에너지원을 쓰지 않을까. 예, 경유는 아닌 것 네. 같아요. 제가 네. 봐서는 뭐 수소도 뭐 평택은 수소 음, 도시니까 수소라든가 CNG라든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들어올 음, 가능성이 높죠. 네. 여러분들 이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이모달 트램 이거는 지중화를 시켜서 그 이제 유도선을 깔고요. 그게 이제 이거 굴절 버스입니다. 굴절 버스고 정확한 명칭은 바이모달 트램. 그 트램이 일단은 이제 뭐 정해진 노선을 어떠한 힘에 의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원래 역할을 하는 게 트램이잖아요. 예. 네, 그게 이제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장군의 아들 그 시절에 보니까는 이제 아시아에서도 한국이 두 예. 번째로 도입이 됐더라고요. 예. 도입이 된 거고 지금은 이제 이런 레인토빈이나 이런 예. 유럽권에서는 이미 좀 도입이 돼 있고 국내에도 이미 도입이 된 시스템이고요. 예. 그게 이제 평택에서 용역 결과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12월에 연말에 이제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바모달 트램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예. 다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KTX 경기남부역 이제 예. 평택 현재는 지금 유고지로 남아 있는 그 지역을 제가 또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예. 그 자료를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구두 자료가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2008년 9월 25일 자료예요. 예. 2008년이면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래서 15년 전 자료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주시죠. 제가 이거 관심을 가졌던 게 꽤 몇 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제가 블로그에도 올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도 받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국제화 계획지구가 만들어지면서 광역교통이 확정 시행이에요. 예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은 여러 가지 도로에 대한 계획들도 나오고 쭉 내려보세요. 쭉 내려보시면은 더 밑에요. 더 밑에요. 거기입니다. 철도시설. 예, 철도 네. 시설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고속철도 남부 역사 가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그 고덕 신도시에 대해서 국토부가 13차 변경안을 냈거든요.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변경안에도 보면은 절대 이게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나오고요.
여기에는 정확하게 위치까지 확정이 되어 있어요. 해창리 715의 12번지 구역은 3,074억의 예산이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있는 음, 그런 상황이에요. 요 자료가 네. 이제 작년에 저희 그 주민연합에서 음, 이제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었죠. 네. 거기 우리 변호사가 자료를 다 네. 빼왔는데 여기 아주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네. 생긴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자료를 보면 2003년부터 경기도가 국토부에다가 지금 고덕 신도시가 이렇게 확장이 되고 발전이 되면은 필요하니까 남부역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시를 한 겁니다. 평택시에서 요구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경기 남부역에 대해서 이제 히스토리를 저희가 예, 좀 한 번씩 밟아 나가면서 그 안내를 드릴 텐데, 자, 일단은 명칭부터가 사실은 원래 지자체에서 우리가 요구를 한 거였으면 예, 평택역이 됐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평택 KTX역, 예, 저 뭐 평택 고덕역, 뭐 예, 평택 고덕 KTX역 이렇게 했을 텐데 경기 남부역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거는 주체로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맞아요. 예, 경기도에서 하려고 했던 거고, 아까 말씀하실 때가 경기도시공사, 또 예, 경기도, 그리고 이제 LH, 예, 이렇게 국토부? 예. 국토부까지 지금 이렇게 사업 참여 이제 단체가 그렇다고 하는데, 야, 근데 이게 비용적인 문제로 지금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보류가 돼 있다? 한 가지 예를 네. 든다면은 수원 권성구 호매실동에 네. 보면은 신분당선이 오기로 하고 수년 전부터 음,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택지를 분양할 때 거기에 그 건설비 5천억을 미리 다 반영을 했어요. 네. 주민들을 이미 다 냈어요. 근데 아, 국토부에서 안 해주다가 작년인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신분당선이 들어오기로 확정이 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074억으로 예산이 확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고덕신도시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택지를 분양할 때 이 비용이 이게 다 네. 녹아 들어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죠. 아, 그 포인트를, 예, 그러니까 어떤 호매실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신분당선이 연장을 할 거다라고 예, 추가 이제 예산되는 비용을 예. 이미 이제 입주자들이 이제 십시일반 어떻게 보면 이제 분양가에 녹아든 거고, 교통분담금을 다 낸 거죠. 아,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고덕신도시라고 해서 그 LH라든가 국토부에서 교통분담금 우리한테 네. 안 받아갔을까요? 그럼 어떻게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료를 네. 우리 변호사가 받아냈던 네. 것처럼 우리 주민연합이라든가 여기에서 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거를 소송을 했을 때는 3단계 지역, 국제교류단지 때문에 이 브레이크를 걸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 두 번이나 있었는데 작년에 이 소송 때문에 LH 평택사업소에서 음, 두 번의 큰 회의가 있었어요. 간담회가 있었는데 LH 본사, 진주 본사에서도 담당자가 음, 왔었고 두 번째 간담회에서는 국토부 담당 과장까지 왔었어요. 그리고 이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 주민연합에 계신 분들이 이 해창리 KTX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는 아니지만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음,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발언을 했어요. 국토부에서 2008년에 KTX 남부역을 확정 시행 발표를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냥 주저주저하고 말을 잘 못했었어요. 음,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국토부 담당 과장하고 밑에 사람들 왔을 때 또 얘기했어요. 또 얘기를 했더니만 국토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확정 시행 발표된 거를 계획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일은 없다. 맨날 말로 해봐야 우리가 이 모임이 끝나고 나면은 근거가 안 남는다. 근거를 달아. 문서화를 해달라 음, 그랬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죠. 네. 이게 작년에 그 두 번째, 아마 작년에 마지막으로 그 LH하고 국토부하고 저희 주민연합하고 그 간담회가 있었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창리 경기 남부 KTX역을 이렇게 말로만 주고받는 거 제가 이 메모해 놓은 것도 다 있어요. 그 자리에서 메모해 놓은 까지 지금 다 보관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장을 한번 보세요. 밑에 장이요? 예. 여기에 보면은 소송 관련 것도 있지만 여기 경기 남부 역사에 대해 있어요. 네. 예, 여기에 대해서 밑에 보면은 한번 읽어 주시죠. 건의사항 답변. 남부 역사는 남부 역사 추진 등은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될 사업으로 금해 추진하는 개발 및 실시 계획 단계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삭제할 이유가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개발 및 실시계획 단계라는 거는 13차 변경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덕신도시가 2006년에 확정이 되고 2008년부터 1차 그 지구단위 계획
그게 나오면서 항상 거의 해마다 이렇게 변경안이 나오거든요. 그게 13차 변경안이 작년 말에 있었거든요. 그 계획에는 반영은 안 됐어요. 사실은 해창리 그 우리 경기 남부 KTX역에 들어오려면은 국가에서 철도 기본 계획이 있는데 지금 5차 철도 기본 계획안을 그 지금 거의 수립이 끝났거든요. 거기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결국은 제가 수년 동안 이 경기 남부역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결국은 정치권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예, 2008년도에 이게 어쨌든 개발 계획이 발표를 했고, 예, 그때 2008년이면은 이제 고덕지 신도시가 한참 이제 발표가 나가고 예, 나서 이제 개발을 이제 뭐 그때는 뭐 토지 개발부터 예, 통합공사가 들어갈 시점인데 이미 도시 개발을 할 때 완성이 되어 있던 거고, 예, 그 간담회 지금 날짜를 보니까 이게 작년 10월이에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비교적 최근이거든요. 예, 최근에도 이제 국토부에서 답변을 하기에는 삭제될 뭐 근거가 없다. 예. 네, 아직까지 뭐 이제 근거 제시를 못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네, 확정 그 시행을 2008년도에 했지만은 사실은 2003년부터 진행이 된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근거는 다음 장을 보시면은 네, 역사가 깊습니다. KTX 경기 남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고덕 주민연합이 국토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거든요.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수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 고덕 삼성역 그것도 2008년에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자료를 잘 읽어보시면은 여기 SRT 수소 이제 지제역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GTX도 나오고 경기 남부 KTX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검토 의견에 보면은 음, 이 오른쪽 부분을 가운데 여기 박스 기본 계획안을 네. 보면은 평택시에서도 요구를 했어요. 예, 이 부분입니다. 음, 예, 그래서 검토 부분에 보면은 LH에서는 3,074억, 결국은 그 예산 싸움이거든요. 이걸 누가 부담을 할 건가? 조금 전에 우리가 그 2008년도 그 자료에 보면은, 어, 경기도하고 LH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세 개 기관이 부담을 하기로 했어요. 음,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은 1년에 소요되는 예산 중에서 164억이 소요 예산 중에서 그거를 평택시에다 부담을 시킨 거예요. 164억이라 그러면 평택시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KTX역은 2003년에 평택시에서 요구한 거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국토부에다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이렇게 쭉 이어졌는데 여기에 최근에 그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에 있어도 BC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여기 자료에 보면은 2008년도 이 자료가 완성이 됐는데 BC 값이 1.48이에요. 1.48. 예, 충분히 이제 충족을 하고 남네요. 예, 조금 네, 더 밑에 한번 보시죠. 네, 여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자료가 많이 나와요. 요 왼쪽 칸에 보면은 2003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이 됐잖아요. 네. 쭉 대변 뭐 2008년에 고도 국제화 계획 지역이 모든 계획이 수립된 해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2010년에 토지 보상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밑에 그 지도에 보면은 그게 바로 여기가 여기 한번 표시해 지도가 주시죠. 잘 안 보일 텐데, 예, 여기다 표시, 여기 이게 해창리거든요. 지도가 있는데요. 예, 지금 여기가 해창리가 여기에요. 이쪽? 예, 여기 있네요. 그 위에 점 찍어 놓은 이게 거. 지금 고덕이고요. 예, 고덕이고, 여기가 이제 해창리. 예, 여기죠. 예, 거기 점 찍어져 있죠. 음, 그러고, 국토부에서 조사를 하기 1안, 2안, 3안, 4안을 해가지고 BC 값을 찾은 거죠. 여기를 표시해 주세요. 1.48 나온 거. 1.48 예. 지금 나와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이미 그런 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BC 값까지 다 나와 있는 음.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러면, 자, 추진 배경을 먼저 또 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왜 경기도에서 이 평택 경기남부역을 평택 해창리에다가 왜 만들려고 했는가? 예. 지금 일단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추진 배경을 한번 읽어 네, 제가 주시죠. 추진 배경, 자, 이거 안내해 드릴게요. 자, 경부 고속철도 중간역을 천안, 아산, 대전, 동대구, 신경주 등 4개 역으로 하는 계획이 1990년에 수립이 되어 건설 중에 국제평화도시 평택항 개발, 경기 남부지역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 등에 따라 경기 남부 역사 설치 건의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추진 배경이에요. 평택이 이제 예.
개발되고 커짐으로써 이제 인구가 늘어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통을 필요하니까 예. 넣어달라라고 이미 이거는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넣은 거고요. 이 자료는 LH가 꽁꽁 숨겨놓던 자료인데요. 근데 이거 안 내놨을 다 거예요. 공개해도 되는 거죠? 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원래 LH에서 숨겨놓은 자료인데 예, 저희가 작년에 이제 소송을 이제 하면서 소를 예, 제기하면서 저희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거를 예. 이제 빼온 자료예요. 귀중한 자료인 거예요. 우리 대표님도 그 소송의 일원이었었고, 저는 그 일원은 아니었지만은 그 설명회 자리에, 간담회 자리에 두 번이나 참석해서 저는 오로지 KTX, 이 해창리 KTX 역만 파고들었죠. 일단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 일단 저희가 소송을 참여하면서 이제 고덕 주민연합회 이제 주민들께서 이제 십시일반 다 모금 운동을 해주셨어요. 그쵸?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모금 운동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소를 제기를 했고 이 귀중한 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뭐 도움 주신 분들 너무 이제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음, 또 이제서야 또 드립니다. 네, 다 이어가시죠. 그리고 이 간담회, 이 소송을 하기 전에는 LH 본사, 진주 본사의 담당자라든가 국토부 이런 직원들이 고덕신도시에 온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직접 한 얘기예요. 우리가 소송을 하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다음 간담회에는 누가 온다, 다음 간담회에 온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제가 명함도 다 가지고 있어요. 아, 근데 진짜 본인들이 좀 사업 시행을 하면서 한 번도 현장에 안 왔다는 게 진짜 맞았어요. 너무 예, 너무한다 진짜. 우리가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음. 그리고 LH에서도 그렇고 뭐 일단 돈 많이 벌어갔잖아요. 예. 네, 고도에서 돈 많이 벌어갔으니까 그 말이 이제 번만큼 그리고 지금 투자했죠. 남아있는 게 어쩌면 뭐 공사비 3,074억인데 음, 유보지가 남아있잖아요. 음, 지금 유보지 지금 그 이제 정화 이 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략 제가 알기로는 한 5, 6만 평 되거든요. 여기에 KTX역이 만들어지면 저 상업지로 개발할 거 아니에요. 아마 3,074억이 안 나올까요? 아니죠. 어마하게 그 많은 돈이 나오죠. 저 유보지가 아마 그때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지난 정부에서 그때 예, 누구나 집 그때 예, 이제 뭐 주택 뭐 공급을 늘린다 해가지고 그때 임대주택 그 누구나 집을 처음에 이제 예, 시행을 하려고 했다가 그렇죠. 그때도 또 마찬가지로 저희 도덕주민연합회에서 예. 일단 그 만행 그때 오염토 막 관련된 이슈가 엄청 났었거든요. 그때 막 방송에서도 취재 그때는 나오고 이제 그 네. 민주당에 송영길 대표가 누구나 집을 해가지고 어디 한 군데가 몇 군데 지정되고 여기까지 절반을 해가지고 지정을 했었죠. 그것도 결국은 주민연합에서 막은 거죠. 근데 그 문서에 정확히 몇 군데 후보군이 있는데요. 예, 그때 평택 해창리라고 예, 고도 해창리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돼 예,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아니 여기 남북 역사를 지키로 한 자리에 어떻게 또 공동주택을 또 임대 아파트를 또 지어서 음, 아니 철길 다니는 도로에 그 사람들은 매일 그럼 KTX 지나다니는 그 시끄러운 소음을 뭐 감내하면서 살라는 거냐 예, 말도 안 된다. 그때 일어섰죠. 섰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웬걸 갑자기 이제 오염도 폐기물 불법 성토 예, 사건이 그때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LH에서 그거에 대한 이제 사과를 좀 주민들한테 했고 예, 지금 이제 정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 공간은 유보지 말 그대로 이 땅은 또 유보하는 땅이다라고 지금은 이제 뭐 이제 계획이 없는 아주 그런 빈 공터로 지금 남아 있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1차 소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자료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고덕 신도시 주민들하고 뜻이 있는 분들이 2차 소송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KTX 경기 남부역에 음. 대해서. 그러면 비용이 3,074억이 드는데 그럼 우리가 분양을 할 때 우리가 교통 분담금 이거 부분을 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해창리 KTX역이 5차 그 철도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그 다음이라도 아니면 추가로든지 음. 이렇게 반영이 돼야지 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하자면 아직 꺼진 불씨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이 불씨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는 네. 결국에는 이제 고덕 신도시에서 이제 거주하는 고덕 신도시뿐만 아니죠 사실 그 네. 평택에서 거주하시는 이 주민들께서 얼마 정도 얼마만큼 이제 관심도를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할 거냐 대처를 할 거냐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저희는 이렇게 근거 자료를 토대로 네.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보면 댓글에 지금 로이로제가 걸릴 것 같은데 또 댓글에 그러실 거예요. 또 이거 뭐 너네가 사기친다, 음, 사기꾼들아, 뭐 투기꾼들아, 너희가 없는 사실을 막 음,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 계속 하시는데, 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네. 지난번 저희 영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 채널에서 좀 많이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네. 저희가 뭐 삼성만 생긴다 그래서 뭐 저희가 거기서 뭐 분양해서 어떤 부자가 됩니까? 네. 제가 그 영상 올려가지고요.
제가 자료 공개할 때 2만 원 벌었어요. 2만 원 벌고 트램 영상으로 해가지고도 한 2만 원 조금 넘게 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 말대로 제가 뭐 2만 원 벌고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희는 항상 이렇게 기관들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KTX 경기 남부역 같은 경우도 그냥 허황이다, 허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자료를 좀 자세히 보시면서 아 이게 진짜 가능성이 열려 네. 있다 이렇게 했으면 생각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창리 KTX역 때문에 우리 모임에 이제 국회의원님하고 저하고도 블로그에 자주 이렇게 올리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네, 이걸 총선이 있죠. 조금, 예, 이걸 좀 이용을 해야 될 것 근데 결국에는 이게 뭐 근거 자료는 있고, 뭐 이제 BC가까지 다 나왔고, 결국 또 고덕신도시가 예전에 이때 당시만 해도 인구가 뭐 몇 명 같아요.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 지금은 고덕신도시가 거의 뭐 16만 계획도시거든요. 예, 여기는 그리고 이제 2단계까지도 좀 절반 이상 좀 개발이 진행이 됐고, 이제 3단계까지 되면은 정말 많은 인구가 거주를 할 거예요. 뭐 평택시는 이제 뭐 100만 인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사실 이제 표심이잖아요. 아까 오늘 좀 약간 위험한 발언 많이 나오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표심이잖아요. 예, 결국은 사람이 들어와 살면은 이 표심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 예측을 하시는 것 예. 같아요. 네. 어떻게 이제 거꾸로 또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총선에 나올 그 양대 당에 이런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해서 이걸 좀 공약으로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죠. 아, 그러니까 뭐 이제 그쵸. 양 당에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면서 예, 간담회를 갖고 저희가 이제 이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예, 이거는 우리 평택시 예, 시민들 그리고 고덕 뭐 주민들의 염원이다. 예,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고 아니 일단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뭘 해주기로 했다가 예, 갑자기 안 된대요. 그러면 하다부터 우리 애들한테도 이게 왜 안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예, 명확하게 이제 근거 자료를 대줘야 돼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한테도 뭔가 왜 지금 가능성이 있고, 막 진짜 뭐 홍해나 뭐 왜 안 된다라고 하면은 왜 안 되는지 예,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이해를 시킬 근거 자료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주제를 고덕신도시의 바이모탈 트램에 대해서 트램은 이제 평택시 차원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덕 삼성역 하고 이게 해창리 KTX역은 정치에서 조금 힘을 좀 발휘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 희망 회로라고 많이 하잖아요. 예,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 자, 만약에 이제 KTX 경기 남부역이 이제 우리가 불시를 잘 살려가지고 유치를 시켰어요. 예, 그러면은 이 평택시에는요, 그쵸? 예, 지금 일단은 평택 지제역에 수원발이지만 KTX가 좀 들어오고 확정이 됐고요. 내년에 예, 들어오죠. 내년 예, 11월에 들어오고 그 경기 남부역이 또 들어오면 두 예, 개예요. 예, 그리고 서평택에도 가보면은 또 안중역이 그렇죠. 네? 또 또 KTX, 서울까지 예, 30분 만에 들어가는 KTX가 예,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KTX역이 세 개가 있는 곳이 유일하죠. 유일하죠. 예, 이걸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다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안 해, 그 관심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가 없는 소리 이렇게 막 떼쓰는 게 아니라 예, 먼저 해준다고 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KTX 경기남부역이 그러면 이게 지금 광명에서 예, 지금 광명에서, 천안 아산역이란 말이에요. 다음 역이. 그쵸, 예, 그리고 평택은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예, 분명히 이제 거리상으로도 슬법하고요. 충분하죠. 네, 그리고 인구가 뭐 모자란 것도 아니고 예, 분명히 이용 수요도 분명히 많을 거고 제가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평택이 지금 미군 도시잖아요. 예, 미군 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국방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물자를 보통 이제 철도로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거를 인천공항까지 예, 네. 그리고 이제 미군들 가족들을 위해서 그 물자 공급을 위해서 인천공항까지도 원래 연결되려고 했던 그 고덕 신도시 초창기 이 계획을 그때 당시 경기도 저 성함이 안 떠오르네 제가. 제가 이 KTX역 네. 때문에 구글에다 구글링을 네. 많이 했었는데요. 어떤 그 대학 교수님이 이 KTX 경기 남부역에 대해서 세미나가 한번 열렸는데 그분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주한미군이 팽성으로 많이 이동했잖아요. 그거 반대급부로 고덕신도시가 개발되면서 KTX역까지 연관을 시키듯.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이제 매번 저희가 이제 저희 김석준 수사님이랑 방송을 하면은 매번 영상마다 정말 큰 이슈가 돼요. 분명히 오늘 영상도 큰 이슈가 될 건데요.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저희는 이제 어쨌든 간에 다 이렇게 평택 잘 되자고, 저희 주민들 다 편리해지자고, 잘 되자고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찍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많이 막 응원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예고를 딱 이렇게 예고편을 나갔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댓글에 KTX 경기 남부역뿐만 아니라 예, 국제학교가 어떻게 됩니까? 예, 라는 얘기가 진짜 작년부터 엄청 많이 예, 들려오거든요. 그럼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국제학교에 관련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예. 있다라는 걸 한번 저희가 또 연구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자료는 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아니 제가 뭐 네, 이거 제가 뭐 우리 짠 거 아니고 제가 툭 네, 던진 건데 이미 자료가 뭐 준비가 다 돼 있으시다고 예, 다 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저희가 국제학교 관련해서 영상을 지금 찍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 영상이 좀 길었는데 이 긴 영상을 지금 이 시간까지 봤다는 거는 저희 팬이란 얘기거든요. 관심이 영상을 있으신 거죠. 관심이 있고 되게 예, 유익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유익했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